안녕하십니까. 대입 오피셜 랩시셜입니다. 이번 자료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2월 4일까지 5주 동안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윈터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과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세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 및 재수 상담은 역사적 사명 입시연구실로 혹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4 대입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었던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의 조치로 학생부 기재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변화보다는 제한이나 축소라는 용어가 더 타당할 정도로 내용의 제한과 축소가 많은 편입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이 2024학년 생기부 기재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학년도 이후에는 우선 수상 기록과 독서 활동이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도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기록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에서 기재 내용이 제한이 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2024학년도부터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이른바 교과 세특이라고 불리는 이 항목은 과목당 500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전 과목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한층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학교와 관련된 선택 과목들이 많이 설강되게 됩니다. 즉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의미하겠죠. 이들 과목의 교과 세특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물리학과 진학을 원한다면 물리와 관련된 과목, 물원, 물투 혹은 미적분과 같은 과목의 세특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관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앞부분에 나온 수상 경력은 대학에서 미반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진로 희망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와 지원학과의 연관성이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화, 심화되는 진로 희망이 기재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대학에는 미제출됩니다. 그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학습을 적는 자율활동 500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맡은 역할 그리고 활동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의 성실성을 입학사정관들은 평가합니다. 혹 담임 선생님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기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기부에 별도로 기재하는 독서활동 내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서와 연계된 활동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학습을 적는 동아리 활동 500자가 있습니다. 우선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규 동아리 활동은 반영이 됩니다. 진로와의 연계성, 교과 내용의 심화활동 기록, 동아리 구성원과의 협력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세특과 더불어서 학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적 체험학습에 적는 진로활동 500자가 있습니다.
진로 희망은 기재하지만 대학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진로 탐색 과정 및 심화 탐색 과정 등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목과 관련된 세특이 있습니다. 500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됩니다.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수행평가 및 과제물, 그리고 발표와 질문 등을 통해 세특 기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학생부는 담임 선생님의 행동 특성 및 종합적 의견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임교사의 추천서가 폐지된 후 담임 추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학생 자신의 자기평가서 혹은 다이어리 등을 제출해서 본인의 성격, 잠재력 등에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발달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내신입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표기됩니다. 진로와 관련된 과목은 학종에서 가중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과 기재, 축소로 내신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합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서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평가서, 둘째는 자기평가서, 셋째는 수행평가 결과, 넷째는 소감문, 다섯 번째는 독후감 등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기준의 연계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어떻게 기록할지는 담임선생님과 과목별 선생님의 재량권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관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이스, 즉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 전산망에 올리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누락된 사항에 대해 기록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기록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학기 말과 학년 말에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세특과 정규 동아리 활동에 관해 수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학교 교과목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요청을 한다거나 그리고 충고 등을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수행평가 및 과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발표와 심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세특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평소 화면에 보이는 기록지를 활용해서 본인이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세특을 작성하거나 학과별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서 인정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대학은 크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인성 등입니다. 흔히 정성적 평가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학은 우선 학과별, 즉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여부, 전공 탐색을 위한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성과 소질을 매우 중시합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40% 비중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발성 가능성을 봅니다. 학생부 세특, 그리고 정기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지적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등을 참고를 하고요. 창의성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이 평가 기준도 한 20에서 30%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업 능력, 즉 학업 성취도 교과 성적에 기록된 과목별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성적 평가의 개념입니다.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서울대 합격자들의 세특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주목하는 세특의 내용은 교사가 주관적인 평가나 성취 수준의 언급보다는 객관적인 관찰, 반응, 결과 등의 기술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학업 성취에 관련된 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입학사정관들은 교사가 우수하다, 훌륭하다, 이런 주관적인 평가 기재 사항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주관적 평가보다는 발표하다, 보고서를 제출하다, 탐구하다,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다 등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관찰된 내용을 주목합니다. 따라서 세특 기재사항에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한 행동, 즉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행위가 그것을 토대로 어떤 반응과 결과를 얻었는지를 기재한 세특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반응 혹은 학기 중에 제출한 수행평가의 성과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물론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 기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막연한 칭찬과 평가보다는 지원하는 학생이 한 의미 있는 행위를 언급하고 그것으로 인한 반응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표 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특 내용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기재 방식의 특징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즉 지원한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보고서와 PPT를 제작하고 발표하고 설명하고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활동에 주목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 선생님의 관찰과 반응의 결과를 중심으로 진술될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의 내용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이 기재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세특에 기재된 활동 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진술을 입학사정관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탐구력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표 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붉은색 글씨를 중점적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칸에 기재된 내용은 첫 문장 끝부분에 증명해보고 보고서를 제출함. 두 번째 문장 끝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보며 세 번째 문장 끝부분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인 등 교과목 선생님들의 기재해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기재된 내용은 두 번째 문장 중간에 활용도에 대해 알아보고라는 동사가 나오고 중간 부분에 장단점을 확인하는 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이라는 서술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적극적 활동 모습을 보여줌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린 문장의 내용이 지원자의 활동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서 학업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과 자기주도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 특징 세 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발표하는 사례에 관한 기술입니다.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있는 평가 항목이어서인지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 세특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주요 대학에서 가장 관심 있게 평가하는 기준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따라서 이 세특 기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 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문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쉼표가 많고 이어진 문장으로 구성된 세특 내용입니다. 가급적 문장 구조가 짧은 혼문장의 연속으로 세특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내용 구성이 적절해서 선택한 세특의 예시입니다. 첫 문장 앞부분에 직업 윤리 단원을 학습하고라는 사회 교과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중간에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을 탐색하고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희망 전공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교직 윤리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는 활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수업 시간에 발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 결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과정, 즉 전공 활동 내용,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 골고루 기재되어서 전공 관련 흥미와 성장 과정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4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학생이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 이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에 대해 기술할 때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의 전이 현상을 의미합니다. 응용 혹은 적용, 확장적 사고력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과목과 접목시키고 호기심을 갖고 실생활에 연관된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도표 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세특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의 특성을 활용해서 도시에 숨어있는 자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술로 해서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문계 학생의 사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함수의 극한과 미분의 특성을 활용해서 사회문화 분야에 적용하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기재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학생의 확산적 사고가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역시 과목 선생님의 관찰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반응과 결과를 기술한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 능력과 연계된 세특 내용은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주변의 반응, 그로 인한 결과의 기재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5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대학 지원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과 역량을 파악하게 해주는 기재 내용입니다. 전공 적합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 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자연계열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세특 사례는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물리학 2에서 배운 부력에 대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심화 학습을 한 내용을 교사가 파악하고 탐구 일지를 확인한 다음에 학생부 세특에 기재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 학습을 하고 담당 선생님에게 스스로 탐구한 내용을
제출하거나 발표할 기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 6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주목하는 세특은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한 기재보다 학생 개인의 주도적 노력과 심화 확장하는 탐구 사례가 담긴 내용입니다. 학업 능력을 비롯해서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안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세특 사례는 인문계열을 지원한 합격생의 경우입니다. 사회 과목과 관련된 단원을 학습한 후에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과정을 교과목 선생님이 기재한 사항입니다. 주제가 알려져 있는 과제를 제출한 경우로 스스로 탐구하며 과제를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학생이 기사를 선정하고 분석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도출의 포인트까지 기술해서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말하는 세특의 특징 7번째와 8번째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최근에 느끼는 세특은 상향 평준화입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개인 간 혹은 학교 간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교과목 성취도, 즉 내신 성적이 낮은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이 우수하게 작성된 것은 긍정적 평가가 어렵다는 인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신 성적은 높지 않은데 세부 능력 및 특기 내용만 잘 써 있다라면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학종 선발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 교과 성적 라인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세특 기재 사항에 있어서 지원자 간 변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나 성취 수준 언급보다는 객관적인 관찰, 반응, 그런 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둘째는 활동의 결과, 이후 성장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기재 내용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 학습하고 발표하는 사례이면 좋습니다. 넷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한 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고, 다섯 번째는 대학 지원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 수준에 대한 기재보다는 학생 개인의 주도적 노력과 심화 확장 탐구 사례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 및 재수에 관한 문의사항은 역사적 사명 입시연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